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기 교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미국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다른 이 시간에 미국의 주정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흔히 우리가 지방정부 이렇게 세 개의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지방정부 본격적으로 한번 봐보죠.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제 주정부라고 얘기하면 주정부 5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얼마가 있냐면 몇 개가 있냐면 약 한 9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매번 변해요. 그래서 이게 개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한번 봐보시죠.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1개, 주정부가 50개. 예를 들면 카운티, 도시정부, 타운십, 학교구, 특별목적구 굉장히 다양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 말을 썼냐면 미국의 통계국에서 쓰는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지방정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나중에 시 이런 거, 시, 타운 이런 게 이야기할 텐데, 미국의 모든 주는 뉴욕주를 카운티로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카운티 정부의 면적을 다 하면 뉴욕주의 면적이 다 되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카운티를 다 더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티의 숫자를 다 더하면 50개 주가 되는 것처럼 카운티는 기본인데, 원래 카운티는 어떻게 생겼냐면 면적이 미국 주마다 굉장히 크죠. 저는 맨하탄에서 한 2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주정부는 올바니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가도 자동차로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뉴욕시에 사는 사람은 뉴욕 근처에, 뉴욕시 근처에, 이런 식으로 각 지방마다 주를 대신하는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 카운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는 주의 행정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카운티도 나중에 보면은 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카운티에도 주 헌법에 의해서 홈룰 차트라는 것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 영토는 모두 카운티로 돼 있는데, 이 카운티 안에 이제는 서브 카운티의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시라는 거, 뮤니시팔리티, 시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타운도 생기고, 빌리지도 생기고, 학교구역도 만들어지고, 특별 목적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가 또 LA죠. LA 시티는 LA 카운티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LA 카운티에는 사실 인구가 약 10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0만 이상이 LA시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에 가보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시카고라는 도시는 쿡 카운티라는 그 카운티 안에 인구 500만 정도 있는 쿡 카운티가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해리스 카운티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고, 심지어 인구가 가장 적은 카운티는 100명 이하도 있습니다. 100명 이하도 있고 200명, 300명짜리의 카운티도 있죠. 그래서 카운티라는 것도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학교구나 특별목적구는 2개 이상의 카운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학교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구라는 데가 카운티가 100명 이하, 1000명, 2000명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카운티 몇 개가 하나를 모여가지고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텍사스의 이 카운티에 가면, 이 카운티는 어떤 일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결혼 면허를 제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갈베스턴이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여러분 갈베스턴 텍사스에 가보면 이 갈베스턴은 노래도 있습니다. 글렌 캠벌이라는 가수인데 아주 유명했던 노래죠. 이런 갈베스턴 이 카운티에 가면은 제가 결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면허도 받고, 카운티는 주의 선거를 할지 연방의 선거를, 대통령의 선거, 상원, 하원 선거,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주 상원, 주 하원, 주지사, 이런 선거 사무를 카운티가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 업무, 교육 업무 같은 경우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티에 가면은 특징적인 게 카운티 제일이라는 겁니다. 교도소입니다. 교도 업무, 교정 업무는 다 카운티에서 합니다. 법원 업무, 각종 공적 장부,
제가 어디 제 집을 사거나 땅을 샀을 때 카운티 타이틀 레코드가 다 카운티에서 하고요. 지적 측량 뭐 이런 법 집행. 카운티는 정말로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방정부의 단위죠. 그러면 카운티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처음에는 카운티는 그냥 주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곳이어서 뭐 카운티에 의회가 필요하냐? 카운티에 무슨 장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카운티도 사실상 이제 자치 기능들, 주민들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기면서 카운티를 운영하는 카운티 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직도 미국 연방정부 통계청에 포함이 안 되는 카운티도 있긴 하는데 일부 매사추세츠 주는 카운티에 의회도 없고 이렇게 카운티를 운영을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시장 같은 사람들, 카운티 집행관 이런 게 없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요즘에 카운티는 의회가 있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의회 명칭, 의원수, 뭐 선거 방법, 임기 등이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정부에서 받은 홈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티 의회를 주마다 또 달라요. 보드 오브 카운티 커미셔너,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 카운티 코트. 그러니까 카운티 의회를 카운티 코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가 번역하면 카운티 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카운티 법원이 아니고 카운티 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코트. 마치 재정법원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카운티 코트고요. 카운티 레지슬레이처, 커미셔너스 코트. 이런 식으로 카운티 의회가 있는데 카운티 의회는 대개 한 평균 6명인데 대개 한 3명에서 7명 정도 있고요. 카운티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카운티 정부가 수행할 정책의 어떤 확립, 기준 설정, 그 다음에 카운티 조례, 뭐 결의안 이런 걸 채택을 합니다. 예산 사업계약 승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카운티 공무원의 임명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카운티입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기를 보면 카운티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가 254개고 가장 적은 곳은 델라웨어 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고향이죠. 바이든 대통령 고향. 여기는 카운티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 카운티의 정부는 첫 번째 위원회형 커미션 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입니다. 의회 의원들 한 7명을 선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집행권도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 행정부도 다 관할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때 행정부 중에서 카운티 클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권한이 많은 게 이제 카운티 클락인데 카운티 클락, 뭐 회계 감사관, 그 다음에 기록관, 재산을 평가합니다. 우리 집 재산 얼마 정도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어세서라는 사람. 이거 매우 중요해서 이 사람들을 거의 다 직선합니다. 재무관, 검사장, 또 셰리프, 보안관, 우리가 사체를 검시하는 검시관 이런 사람들을 직선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위원회형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이제 같이 행정기관을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하고 임명행정관형입니다. 이제 의회는 우리가 직접 선출을 한다고 했죠. 카운슬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의회가 구성을 하면 의회에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뭐 행정관,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면 행정관이죠. 어떤 카운티에는 매니저라고 표현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관들을 의회가 초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행정관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를 대신해서 행정관이 행정행위를 하고 이런 곳에 가면 그럼 시장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대개 의회에 있죠. 그 의회에서 세러모니얼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용 시장들을 그 의회에서 한 사람이 대신하고요. 실제 집행은 의회가 임명한 매니저 또는 뭐 행정관을 통해서 카운티 정부를 운영을 하죠. 세 번째 카운티 정부는 의회도 우리가 직선하지만 행정관도 직선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을 우리가 굳이 시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카운티에 있는 직선된 이 행정관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행정관도 강 행정관이 있고 약 행정관이 있어요. 강 행정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선출이 되면 밑에 국장들을 자기가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행정관의 권한이 센 거고
그 다음에 약행정관은 뭐냐면 자기도 선출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 클럭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산평가관, 재정관 이런 사람들을 주민이 선출을 하면 사실 이 집행행정관도 우리가 선출직이 한 10명이다. 10명 중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약민선행정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운티의 주요 공직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 클럭 이런 사람도 직선하고요. 트레저러, 재무관, 어세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검사장, 보안관. 우리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이 보안관은 카운티를 매니지하는구나. 그러면 이 카운티 안에 굉장히 많은 시도 있고 타운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운티에 있는 셰리프의 관할 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경찰 주 보안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티 정부가 있는데 카운티 정부는 저 사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로스앤젤레스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건물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가면은 각종 기록들을 우리가 카운티 클락 사무실에 가서 기록들도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장 이런 사람들 다 공직에서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운티하고 우리가 카운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티, 타운, 타운십, 보로, 빌리지 이런 무니시팔리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통계청에서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의 일반 목적의 정부는 뭐 예를 들면 카운티, 뮤니시팔리티, 뭐 타운, 타운십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고요. 특별구라는 게 있는데 특별구는 카운티나 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또 규모도 작기 때문에 몇 개의 카운티가 합해서 학교구를 만듭니다. 또는 상수도도 마찬가지죠. 상수도 하수 처리를 위해서 특별한 구를 만드는데 이 특별구는 지역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에 약 한 38,000개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은 주택 문제랄지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것, 청소죠. 이런 것을 만드는 특별구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목적,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교육청은 교육 목적의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자치에 하는 집행기관이죠. 나머지는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뮤니시팔리티, 타운, 타운십, 빌리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서브 카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브 카운티는 누가 설립하냐면 카운티는 주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시티나 타운은 설립하는 주체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티를 만들겠다, 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장을 받는 거죠. 차터를 받는 거예요. 차터를 받아서 설립하는데 시티나 타운은 주원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거주지의 약 주민들의 5 내지 10% 중에 유권자들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주회로부터 차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당히 커요. 그러면 우리만 별도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우리가 타운을 만들겠다. 타운십을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카운티와 달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 경찰, 청소, 수도, 상하수도, 공원, 야외시설, 공항 등의 업무를 시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는 주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티는 시티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미국도 해보니까 주민들이 야 시티하고 카운티를 합해서 하자. 그래서 시티하고 카운티가 통합되어 있는 콘솔리데이티드 이런 시티 카운티가 통합정부도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티는 이 카운티 이제 로컬 오디넌스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주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시티도 조례를 만듭니다. 뉴욕 주에 같은 경우는 빌리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50명 이상 인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0명 이상 새로 만드는 곳은 다른 시티나 빌리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티 지역 내에 아직 시티가 안 만들어진 곳, 빌리지가 안 만들어진 곳에서 이렇게 만들죠. 그 면적은 최소 약 13평방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런 주 정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를 만드는 이런 조건은 주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나 타운의 정부 형태도 이전에 카운티처럼 시장과 의회형이 있습니다. 둘 다 민선이죠. 의원회형, 의회만 뽑으면 의회가 행정부도 하는 경우 있고, 의회가 있고 의회 매니저는 직선을 하지 않고요. 매니저는 별도로 이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매니저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특별한 건데, 카운티하고 달리 집행위원회라는 거, 요거는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를 복수의 사람은 다 3명, 5명 정도 집행위원회를 뽑고, 입법부는 누가 대신하냐면 주민총회에서 대신합니다. 우리가 타운 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목적 지방정부인데요. 학교구입니다. 우리가 워싱턴 주는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 주가 있고, 오레곤 주에 워싱턴 주가 있고, 워싱턴 주 위에는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브리티스 콜룸비아라는 밴쿠버가 있는 곳인데, 워싱턴 주의 카운티는 39개인데 학교구는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티에 몇 개 카운티가 합해져 가지고 학교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학교구는 공립학교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는 미국에는 유치원이 학교입니다. 우리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K라고 이야기합니다. 킨더가르텐에서 12학년, 고3이죠. 13개년이죠. 공립 초중등학교는 모두 이 학교구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 학교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학교교육위원회라고 해서 스쿨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쿨보드는 주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주지사가 주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학교구의 재정은 재산세를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학교구의 재정을 충당을 합니다. 40개 주에서는 학교구는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학교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40개 주는 학교구에 과세권이 있고,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는 과세권이 없는데, 그러면 재정을 누가 지원해 주냐? 카운티나 시티, 타운 정부가 해줍니다. 학교구는 우리가 아까 말씀 기체, 채무도 동원할 수 있고 토지 수용권도 있는 이런 지방정부로서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갖죠. 특별구는 이제 학교 이외의 다른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냐면 공항이나 항만이나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이것은 한 지역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서비스 구역이 넓고 규모도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욕시를 가거나 뉴욕의 인근에 가면은 어느 공항을 가야 되냐면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거 가야 됩니다. 뉴욕은 또 대표적으로 항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나 항만을 누가 하냐면 포트 오소리티라고 해서 공항 포트죠. 에어포트, 시포트. 이 포트 오소리티 이런 특별구가 그걸 운영을 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특별구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재산세를 받아서 지원을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특별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아서 이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구도 주에서 헌장을 주고 별도의 지방정부처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 특별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한 3만 개 정도 쭉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보면 미국 지도에서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특별구 숫자를 줄이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녹색 지날수록 특별구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특별구에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특별구의 기관장은 주지사나 또는 이 특별구는 특정한 지역 주민들만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직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원, 공설묘지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특별구를 통해서 합니다. 전기, 가스. 그래서 이 특별구라는 게 일상생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미국 지방정부를 봤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실 엄청납니다. 예산도 엄청나고 많은 일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으로 실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필요하면 어떤 특별구를 만들고 학교구도 만들어서 주민의 책임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권한도 부여받지만 책임도 동시에 갖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